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드디어 프로 멤버십, 일반 택시, 비가맹 택시의 한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 기능이, 이 서비스가 폐지가 됩니다.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는데요. 일단 신규 가입자는 12월 1일, 내일자부로 신규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12월 말까지, 아니 1월까지는 사용이, 제가 볼 때는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 택시업계 4개 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를 갖고 난 후에 이 프로 멤버십 기능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근거리 배차, 그리고 이 가맹택시의 수수료 인하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단체와 약속을 한 그 약속 중에 가장 먼저 실행된 것이 수수료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해놓고서는 인하하지는 않았죠. 카카오 티블루는 현재도 존재하고 회원도 아직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 택시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공지에 떴죠. 카카오 네모택시와 카카오 티블루 가맹 신청하기라는 난이 있습니다. 네모택시가 현재 수수료 인하됐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3.3%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네모택시가 있고 그 밑에 또 카카오 티블루 가맹하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수수료 높은 변하지 않은 카카오 티블루 가맹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낮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꼼수입니다. 그래서 이 꼼수로 당연히 네모택시라는 것을 만들었던 거고요. 지역 참여형 택시라고 하면서 택시 업계와 상생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다 꼼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택시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안내를 여러분 공지사항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을 중단하고요. 2025년 1일부터 기존 회원 구독 갱신, 결제 중단도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구독 갱신 결제가 불가능했지만 그 전에 했던 분들, 그러니까 12월 19일 구독 갱신하실 경우 1월 18일까지 멤버십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2월 31일 날 구독을 갱신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1월 30까지 가능한 거죠. 최장 프로 멤버십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월 1일부터 결국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멤버십, 솔직히 이 프로 멤버십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멤버십 기능 중에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게 또 지도 모드이죠. 지도 모드로 내가 콜을 받았을 때 승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조금 유용했다, 잘 써먹고 있었다. 그래서 지도 모드로 해놓고 콜을 받고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외에 또 수요 지도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 지도, 콜이 어느 지역에서 콜이 좀 많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는 서비스. 그 외의 서비스는 글쎄요, 저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조금 굵게, 그리고 하트 표시로 카카오티 뜨면서 목적지가 뜨는, 그래서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이것은 글쎄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한데 또 이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콜을 잘 받고 다녔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니 내가 콜이 좀 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것이 다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떤 분들은 가맹 택시가 있고 일반 택시가 있지만 또 일반 택시와 가맹 택시 사이에 프로 멤버십 택시가 있다라고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맹 택시는 아니지만 프로 멤버십 기사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프로 멤버십이 일반 택시보다
콜을 더 잘 받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없어졌으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또 네모택시나 아니면은 티블루에 또 가입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올 초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 4개 단체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자, 1차 간담회 당시입니다.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를 인하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공정배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배차 정책을 개편해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실질적 수수료를 3% 이하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1차 간담회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의 가맹업체에 제휴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실질 수수료를 3, 4% 수준으로 받았는데 새롭게 출시한 가맹 모델, 그러니까는 네모택시겠죠.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이 지역 참여형 사업자를 뽑으면서 수수료 2.8% 낮추겠다는 것인데 현재 2.8%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2%이고요. 1차로 6곳의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 중 4곳이 티블루 가맹 본부 기존에 있던 운영사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주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택시 업계에 약속한 것들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택시 업계와 긴급 감대비 2차 회의죠. 1차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실무지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배차.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배차인데요. AI 추천 시스템으로 첫 콜 카드를 보내는 배차 정책 전면을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AI 기반으로 해서 수락률, 그 다음에 기사의 운행 패턴, 그 다음에 뭐 또 기사의 평점 관리,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종합을 해서 배차한다고 했지만 일단은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승차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조금 고도화시키고요.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관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콜 받게 되면은 가맹 택시가 됐든 간에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간에 거의 대부분 승차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락률이었습니다. 수락률이거나 아니면 수행률이거나 콜을 많이 받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한 택시한테 우선적으로 배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콜을 받고 승객이 있는 위치까지 가면 그 주변에 택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내 앞에 택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오는 택시를 기다리게 된 거죠. 요즘같이 추운 날씨,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그런 날씨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내 눈앞에 택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택시들 중에서 지금 얼마까지 최단거리, 그러니까 근거리 배차라고 하면은 정말로 제일 가까이 있는 택시한테 배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승객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 한 50m 이내에 있는 택시들한테 콜카드를 배차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락률과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 있겠죠. 무작정 또 콜을 뿌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 반경 50m 이내라든가 30m 이내라든가 이렇게 카카오 측에서 근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에 있는 택시들한테 콜카드를 딱 한 택시한테 배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가맹 택시가 있거나 그 중에서 또 수락률이라든가 아니면 수행률이 많은 택시들, 좋은 택시들, 그런 택시에게 배차가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저 멀리서 택시가 오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객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 주변에서 이제 또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은 점점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특히 카카오 올수락, 비가맹 택시이면서 올수락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달갑지 않은 그러한 또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거리 픽업콜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올수락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원거리 픽업콜인데 이 원거리 픽업콜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내가 그곳을 또 찾아가야 된다는 승객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재 뭐 가맹 택시들이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맹 서비스 추진 방향인데요. 단순한 형태의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요. 기존 가맹 가입자의 신규 서비스 전환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3% 인하 추진, 외관 광고를 가맹 상품화해 가맹 택시 사업자 추가 수익 구조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상생, 4개 단체와 플랫폼 간 택시업계 현안 발전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지역별 자율적 상생협의체 구성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택시업계와 상생을 한다. 일반 택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에게만 거의 대부분 상생이 된다고 봐야겠죠.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서 네모 택시, 지역 참여형 택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티블루 가맹 택시들 현재 가입하고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맹을 받아서는 아니 되죠. 계속 거기에 대한 15%, 20%를 돌려주겠다라는 20% 받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티블루에서 네모 택시로 전환을 할 때 여기에 드는 제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서비스를 종료를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여기 있던 분들은 괜히 이쪽에 있다가 네모 택시로 옮겨가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이런 것이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정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공정하다고 했으면 이분들 일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일로 갔다가 혹시라도 콜이 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러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못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수료를 더 내고 있으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옮겨가는 것은 어떠한 콜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 심리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티블루의 신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중단해. 그러니까 원래 뭐 계획적으로는 뭐 말들을 하기를 뭐 카카오에서 어떠한 운행 정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낮추기 힘들다. 그러면은 수수료 올리는 거는 괜찮고 수수료 낮추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운행 방식 때문에 힘들다. 법적으로 뭔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올리면서 낮추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자, 우리 이제는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모두 지역 참여형 택시라든가 아니면 네모 택시로 이동을 하십시오라고 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측에서 변명하기를 이 가맹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 카카오 가맹 티블루의 가맹업체와의 어떠한 그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 동안만 추가로 받지 않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 모두 없애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티블루에 가입한 가맹을 하고 있는 그런 가맹업체가 지금 오히려 또 네모 택시도 가맹을 또 맡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구는 아예 한 곳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티블루 가맹도 받고 네모 택시 또 가맹도 받고, 네모 택시가 아니죠. 대구에서는 세큐틴가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변경돼서 또 가맹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업체 때문에 뭐 계약 기간 때문에 어떠한 법적 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죠. 결국은 카카오티 블루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예 네모 택시로 가든가 아니면은 수수료를 낮추던가 이름만 다르게 하고 아예 수수료를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근거리 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간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 수수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 폐지, 그 다음에 근거리 배차 방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시행된 게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일단 꼼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2.8%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3.2%, 3.3%의 네모택시, 지역 차명 택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신규 서비스를 중지하죠. 멤버십, 프로 멤버십을 없애는 것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근거리 배차입니다. 근거리 배차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뭐 지지난달부터인가 많은 분들께서 콜 배차되는 게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것을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계속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뭐 1월이나 제가 볼 때는 늦어도 2월 아마 더 늦어도 3월 안에는 이 근거리 배차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뭐 서울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식으로 번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근거리 배차는 실행되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근거리 배차입니다. 이 카카오의 점유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플랫폼 택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승객들도 다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야 하게 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플랫폼을 켜놓고 다니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를 많이 주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95% 이상, 어떤 때는 뭐 98% 이상을 카카오를 받고 있는데요. 콜이 뜨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다가 승객한테 이동하다 보면 다른 콜들이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콜들이 뜨면 다른 콜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좀 뭐 온다콜 요즘 뭐 스윙택시라고 해서 또 나왔죠. 스윙택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나비도 이제 발을 담그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플랫폼 택시 이 돈 되는 이 우리 택시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카카오의 점유력이 좀 낮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